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0번째 지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6번째 지문이에요.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가죠. 벌써 5주 차고 5주 차도 6번째 지문. 와, 정말 시간이 아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즐겁게 하나의 비문학을 여러분도 즐겁게 공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매우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4번부터 17번까지 질문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5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죠. 자, 16번 A에서 D에 대한 이해니까 A부터 D가 나올 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7번 보기 문제 마지막에 풀면 되겠죠. 이렇게 설계하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올라가서 집중호우 1문단, 그렇다면 2문단, 우선 3문단, 그리고 오른쪽에 한편 4문단, 쭉 내려가서 그리고 5문단, 그런데 6문단, 이렇게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1문단부터 살펴볼까요? 집중호우, 우박, 폭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1문단을 읽고 나서는 14번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그래서 14번을 한번 일단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2문단으로 내려와서 봤어요. 2문단을 읽다 보니까 14번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자, 14번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바로 등장을 하죠. 기상 관측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 후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 값인 반사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14번에 1번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요거 조금 헷갈렸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기상관측 레이더가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와 강수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온 수신된 전파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비가 온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어떤 레이더에서 쭉 이제 전파를 쏴요. 그럼 전파를 쏴서 수신을 할 거 아니에요? 수신을 할 거죠? 송신된 전파. 송신을 하는 거군요. 처음에 송신을 하면 강수 입자 때문에 이 송신된 전파가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수신돼서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전파가? 이 되돌아온 전파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요 사이에. 전파를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를 파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소나기인지 우박인지 뭐 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 후 여기까지 이 내용을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다의 말로 보시면 돼요. 이 말이랑 이 말을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대기 중으로 송신된 전파가 감수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면 수신된 전파를 분석한다라는 말을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수입자의 대략적인 크기와 개수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 말이 14번에 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번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상관측 레이더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죠. 비교하죠.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분석한 후에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분석한 후에. 그쵸? 비교해서 분석한 후에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거죠. 강도를 비교해서 분석한 후에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 분석한 후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분석한 후에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이 틀렸어요. 이것은 비교 분석한 후 이렇게 해서 여러 변수를 산출하는군 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돼요. 이 가운데 말이 틀린 거죠. 요 말이 틀려서 1번이 틀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렸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와 비교 분석한 후를 완전히 틀린 말로 봐야 되나? 아 정말 이것 때문에 1번을 틀렸다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엄청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이 틀린 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엄청 오래 봤거든요. 사실은 1번에서 시간이 좀 선생님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번만 더 지워줄까요? 자, 여기 비교하기 위해 라는 말이 틀렸어요. 비교하기 위해가 아니라 송신된 전파와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분석한 후에 변수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데, 말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엄청 오래 봤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이 부분은 좀 쉬웠거든요. 이중편파 레이더의 산출 변수로 사용되는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통해 14번에 4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4번에 4번 수평 반사도를 사용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14번에 4번에 이중편파 레이더 하면서 모든 산출 변수 구할 때 수직 편파를 이용한다? 아예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수평 반사도라는 말이 나와버렸으니까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너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사도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반사도라는 말이 등장을 했으니까 A의 반사도를 써놓도록 합시다. 여기 여러분 16번에 A를 먼저 써놓으시면 되는데 A는 반사도이고 이때의 반사도는 뭘 말한다? 이때의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를 이야기하죠. 이때의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평 반사도가 요것도 오타인데요. 3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1mm 세제곱미터당이죠. 1mm 세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또 말도 잘못했네요. 1세제곱미터당 존재하는 감수 입자의 크기와 개수에 비례하여 커진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슬비는 1 데시벨 Z 이하의 값을 가지고 집중호우는 20 데시벨 Z 이상의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세제곱미터당 강수 입자 크기를 말하는데 크기와 개수로 데시벨 Z로 나타나게 되고 예를 들면 집중호우는 20 데시벨 Z 그 다음에 이슬비는 1 데시벨 Z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게 반사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3문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3문단에 내려갔더니 차등 반사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차등 반사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차등 반사도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줬어요. 그럼 차등 반사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차등 반사도도 정리를 하면서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차등 반사도는 이렇다라고 하네요. 차등 반사도란 수평 반사도에서 A에 해당하는 수평 반사도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이고 수평 반사도는 플러스 수직 반사도는 마이너스 값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얘는 데시벨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중호우는 2dB의 값을 갖고, 근데 우박이나 눈, 우박, 눈 또는 이슬비 같은 경우는 0dB의 값을 갖는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런 것들을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봤더니 여기 14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디에 있냐면 차등반사도가 2dB 나오는 그 아랫부분을 보니까 순수한 요 부분이에요.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입자의 크기가 커도 수평으로 퍼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죠. 요 말이 14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자, 순수한 얼음으로 구성된 경우는 수평으로 퍼지지 않는다 라고 써있죠. 14번에 3번 어떻게 나와있어요? 얼음으로 구성된 간수 입자는 수평 방향으로 퍼진다? 틀렸죠? 수평 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 라고 했으므로 3번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억이 등장하죠. 기억. 노란색을 이미 썼으니까 기억은 우리 약간 핑크빛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억의 이유 이거 살펴볼까요? 자, 기억. 강수입자의 종류를 구별하려면 반사도와 차등반사도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된다. 반사도 A와 차등반사도 B를 종합해서 구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한번 위에서 볼까요? 여기 여러분 이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박의 경우 집중호우와 강수입자의 크기 및 개수가 달라도 반사도가 집중호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도만으로는 강수입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나오죠. 즉 우박과 집중호우를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라고 나오죠. 반사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아래에 내려가면은 이제 차등반사도는 어때요? 하지만 강수입자가 0.3mm 이하의 작은 이슬비도 공기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서 강수입자가 구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차등반사도가 주로 0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차등반사도에서는 어떻다? 이슬비와 뭘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0인 값이 또 뭐 있어요? 우박이나 눈, 작은 이슬비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도와 차등반사도 둘 다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즉 기억의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요거 하나하나 이유를 찾아볼까요? A, B 여기 써놨잖아요. A, B. 요 써놓은 거 가지고도 우리 찾을 수가 있겠죠. A, B 써놓은 거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비와 우박 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반사도만으로 이슬비와 우박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집중호우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집중호우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여기 나왔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우박과 집중호우는 반사도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집중호우와 우박은 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네요. 이슬비와 집중호우는 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이슬비와 집중호우 반사도만으로 구별되는데요. 틀렸죠? 이슬비와 집중호우 차등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차등반사도에 이슬비와 집중호우 구별되잖아요. 틀렸죠? 집중호우와 녹지 않는 눈은 차등반사도만으로 구별할 수 없다? 집중호우와 눈 구별할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확실히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통해 기억의 이유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문단까지 해서 15번 내용도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에 A, D 부분을 뒤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풀면 15번의 내용도 도움이 되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 14번에서 안 풀린 내용이 몇 번이죠? 2번과 5번이죠. 2번과 5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중편파 레이더가 송신하는 전파의 강도는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강수입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관측 범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가 혼재할 경우 교차 상관 개수만으로 강수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으로 가서 한번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4문단에 이제
차등 위상차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네요. 자, 여기 C에 차등 위상차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차등 위상차가 뭔지 또 써주셔야겠네요. 여기 C에다가 16번에 차등 위상차 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차등 위상차는 수평, 편파, 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지, 편파, 위상을 뺀 거래요. 얘는 도로 나타낸다 라고 하네요. 수평, 편파, 위상은 플러스, 수직, 편파, 위상은 마이너스 라고 하네요. 뭐 요런 값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니까 뭐 내용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에 근거가 될 거는 없었고, 이제 5문단을 보니까 비차등 위상차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비차등 위상차도 쭉 읽으면서 16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D, 이번에는 비차등 위상차가 있네. 아주 어려운 말이 많이 등장해요. 선생님 다 처음 보는 말이었어요. 알고 풀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때그때 국어적 지식으로 푸는 거죠. 이때 비차등 위상차는 뭐라고? 차등 반사도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B의 변화율. 어떤 뭐 거리에 따른 B의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봤는데 여기도 14번에 근거가 될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6문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6문단에 내려와서 봤더니 이제 14번 내용이 풀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출 변수가 교차상관 개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산출 변수가 교차상관 개수이다 라고 해서 교차상관 개수가 뭔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차상관 개수가 집중호우처럼 종류가 같더라도 크기가 다양한 경우에는 0.97 미만으로 나타나고, 여러 종류의 강수입자가 혼재된 경우나 이런 경우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을 통해 14번에 5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상관 개수를 통해서 강수입자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강수입자가 혼재된 경우 0.97 미만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 종류는 알 수 있을까요? 강수입자의 종류? 강수입자의 종류는 이 강수입자의 종류는 알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강수입자의 종류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관측 범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강수입자가 혼재할 경우, 두 종류 이상의 관측 범위 이상의 강수입자 혼재할 경우, 요거죠. 여러 종류의 강수입자가 혼재된 경우, 이런 경우에 교차 상관계수만으로 강수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는 없겠군. 종류가 같더라도 교차 상관 개수는 알 수 있지만 종류의 강수입자가 혼재된 경우 이 종류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차 상관 개수만으로 강수입자의 종류는 판별할 수 없겠군.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맞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사실 선생님 이거 1번이랑 5번이랑 너무 헷갈렸거든요. 이 비교하기 위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니 이거를 강수입자의 종류를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를 너무 헷갈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5번에서 혼재되어 있으면 산출 변수를 알려주는 교차상관 개수기는 한데, 이 교차상관 개수가 여러 종류의 강수입자가 혼재된 경우 라고 했을 때 이 종류를 알려준다는 말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알려준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교차상관 개수만으로 강수입자의 종류를 판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문제 내는 거 좀 치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 종류를 알 수 없겠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답이 맞았어요. 가지고 이 문제 풀 때 1번과 5번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5번이 답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좀 시간 오래 걸렸어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5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셨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2번은 아예 틀린 말이었어요. 이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서 2번은 틀린 말이었고, 선생님은 1번, 5번에서 좀 많이 고민했는데, 자, 1번 기상관측 데이터는 수신된 전파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비교 분석한 후에 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두 종류 이상의 강수 입자가 혼재할 경우에는 종류를 판별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말. 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지막까지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A, B, C, D까지 봤잖아요. 1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서로 다른 기상관측 자료에서 A의 값이 달라도 B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A의 값이 달라도 A의 값 이슬비가 1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박이나 눈은 다른 값이겠죠? 이렇게 A의 값이 달라도 B의 값, 우박, 눈, 이슬은 0일 수 있잖아요. B의 값은 동일할 수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강수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A와 C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산출 변수이다. 자, 반사도, 수평 반사도와 차등 이상차 A와 C가 비례관계에 있는 산출 변수이다. 이런 말은 없네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관측 범위는 강수입자들의 크기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 B가 양의 값을 갖는다며 C도 양의 값을 갖는다. 여기 보면 여러분 수평은 플러스 수직은 마이너스죠. 차등 이상차도 수평 편파 플러스 수직 편파 마이너스죠. 둘이 빼는 거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죠. 요 말이 4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4문단에 잠깐 가볼까요? 자, 4문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4문단의 끝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차등 반사도와 마찬가지로 강수입자가 수평으로 덕이면 양의 값을 가지고 수직으로 덕이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차등 위상차가 그래요. 차등 위상차는 차등 반사도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즉 C는 B와 마찬가지로 양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음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양의 값이면 C도 양의 값을 갖고요. B가 음의 값이면 C도 음의 값을 가져요. 둘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6번에 3번의 근거가 됩니다. 즉 B와 C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측 범위 내에 B가 양의 값을 갖는다면 C도 양의 값을 갖는다.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A와 C는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말이 없어요. 자, 4번. 네이더로부터 3km, 6km 떨어진 지점에 C의 값이 각각 0, 12도면 3, 6km 구간에서 D의 값은 2도 per km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계산하면 될까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5문단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법. 자, 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3km, 6km 떨어진 지점이죠. 그러면은 요 3km, 6km 구간에 0, 12도예요. 자, 구간의 차이 12도죠. 12도죠. 이 12도를 구간 차이 3km잖아요. 3km를 왕복하는 거예요. 왕복하는 거니까 6km로 나누는 거예요. 이 왕복하는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12를 6으로 나누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2도 per km. 나오죠? 이렇게 나누면 답이 나와요.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D는 C와 달리 강수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라고 했네요. 이 말도 5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5문단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비차등 위상차는 차등 위상차와는 달리 강수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6번에 5번에 해당돼요. 비차등 이상차 이게 D죠. D는 C, 차등 이상차와 달리 강수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D는 C와 달리 강수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것으로 산출된다.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되죠. D는 C와 달리 강수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으로 산출된다. 똑같죠, 여러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거 뭐예요? 다 지우고 나니까 2번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본문 보면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16번도 풀어주셨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15번, 16번 풀렸고요. 마지막으로 17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상관측 자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비가 내리고 있는 A지역, 기상 결과를 알지 못하는 B지역, 이중편파를 이도록 관측했습니다. 관측지역 보니까 반사도가 45dB Z, 45dB Z입니다. 여러분 이거 20보다 높죠, 지금? 20보다 높으면 우리 여기 자 20보다 지금 높아요. 이 문단에서 봤을 때 반사도가 20보다 높으면 집중호우가 20 이상의 값을 갖죠. 그런데 우박일 경우에도 반사도가 집중호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45가 넘는다는 것은 집중호우이거나 또는 우박의 경우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차등 반사도를 봤더니 A는 2.5dB, B는 0dB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낸댔어요? 차등 반사도 집중호우는 2dB 이상, 우박이나 눈은 0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여기 A는 2.5dB이니까 얘는 뭐예요? 집중호우겠죠. B는 0이니까 얘가 우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교차 상관계수를 봤더니 A는 0.95, B는 0.98이네요. 그럼 여러분 A는 자 여기 봅시다. 너무 낙설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지워볼게요. 여러 종류의 강수입자가 혼재된 경우는 교차 상관계수가 0.97 미만이죠. 집중호우처럼. 강수입자의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 그쵸? 그러면 집중호우이면서 얘는 강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0.95니까. 얘는 우박이면서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0.98이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지역은 차등 반사도가 양의 값을 가지죠. 양의 값. 강수 입자의 모양이 수평으로 긴 형태일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3문단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나오죠?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차등 반사도가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더 길면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러므로 양의 값을 가지니까 강수 입자가 수평으로 긴 형태일 것이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지역은 차등 반사도가 2dB보다 크고 교차 상관계수가 0.97보다 작으므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썼죠? 맞는 설명. B지역은 기상현상을 우박으로 판단했다면 반사도가 20dB 이상이면서 차등 반사도가 0이기 때문일 것이다. 맞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박으로 판단했죠. B지역은 교차 상관계수가 0.97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강수입자들이 분포한다. 맞죠, 여러분? 0.98이니까 종류가 같고 크기가 비슷한 입자들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P지역은 차등 반사도가 A지역보다 작죠. 작고 반사도가 A지역과 동일하므로 이런 거 띄어쓰기 또 틀렸네요. A지역과 동일하므로 반사도가 동일하죠. 동일하므로 B지역의 수직 반사도가 A지역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B지역의 수직 반사도가 A보다 작을 것이다. 여러분 수직 반사도 어떻게 구할까요? 수직 반사도. 자, 여기 보시면 수직 반사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차등 반사도는 수평 반사도 빼기 수직 반사도거든요. 차등 반사도는. 그럼 이거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대로. 근데 어쨌든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그냥 답을 5번으로 하셔도 돼요. 구하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근데 요거 차등 반사도 구해보시면 되잖아요. 차등은 수평 빼기 수직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A지역. 좀 이제 또 지워봅시다. 얘네들. 많이 했으니까. 자, A지역은 어때요? 수평 반사도. 이게 반사도가 수평이잖아요. 그냥 반사도는 수평이니까 45죠. 45에서 수직 반사도를 뺀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차등 반사도인데 2.5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X라고 칩시다. 그런데 B지역에는 수평 반사도 45인데 45에서 Y라고 합시다. 이걸 뺀 값이 0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x가 크겠어요? y가 크겠어요? 수직 반사도가. 얘는 0이 나왔고 얘는 2.5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x보다 y가 크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y가 비지역이잖아요. y가 비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냥 딱 까놓고 말해서 얘는 45고 얘는 42.5잖아요. 42.5, 45잖아요. 그쵸? 비지역이 수직 반사도가 A지역보다 작아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산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셨어도 되고 나머지 게 너무 틀렸으니까 그냥 계산은 귀찮으니까 그냥 5번으로 답을 하자 하고 넘어가셨어도 상관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7번까지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6번째 시간이었고요. 드디어 5주차까지 마무리했어요.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 지금 9주차까지 할 건데 와 9주차까지 할 거면 5주차 있으면 벌써 반 이상을 한 거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벌써 반 이상 우리가 즐겁게 비문학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기지 않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의고사와 새로운 지문으로 즐겁게 만나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